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즈맨 이경구입니다. 색소폰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추가로 마우스피스 한두 개쯤은 더 구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음색이나 더 큰 볼륨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색소폰 마우스피스 리페이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우스피스 리페이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만큼 제가 재밌는 마우스피스를 한 개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3년 전쯤에 45만원에 중고로 구입한 데이브 과델라 마우스피스입니다. 이 마우스피스는 MB2 모델인데요. 제가 구입할 당시에 MB2에서 MB1으로 리페이싱이 된 상태였습니다. MB1과 MB2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MB1은 MB2에 비해서 여기 있는 이 배풀 사이즈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안에 내경, 이 보호 사이즈라고 하죠. 이 보호 사이즈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MB2에 비해서 좀 더 어두운 음색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마우스피스를 제가 2년 동안 사용하면서 재즈도 연주하고 가요나 녹음 세션도 했었는데요. 아주 다목적 마우스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면서 도금이 벗겨지고 무엇보다 리드에 녹이 묻어나면서 마우스피스를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우스피스를 리페이싱 했던 분한테 다시 보내게 되었는데요. 마우스피스를 받으면서 함께 받은 견적서를 잠시 공개를 하면요. 모조 마우스피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인데, 여기 보시면 리페이싱을 하는데 120불, 은도금을 하는데 40불, 그리고 치아 닿는 부분을 다시 수리하는데 50불, 배송료 35불, 그래서 총 245불을 받았습니다. 뭐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요. 원래 마우스피스가 8호 스타에서 9호 정도의 사이즈였는데 8호 정도로 리페이싱을 한 상태고요. 팁 오프닝, 그러니까 끝부분에 리드와 마우스피스가 맞닿는 부분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커브도 좀 짧게 하면서 좀 더 컨트롤하기 쉽게 바꾼 리페이싱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우스피스를 받고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었는데요. 그 전 상태는 굉장히 호흡도 많이 들어갔었고 리드도 굉장히 많이 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리드를 고르기가 그다지 쉽지 않았는데, 작업을 하고 나서는 리드 한 박스를 사면은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리드에 대한 이 친밀도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동안 만족감이 컸었습니다. 이 마우스피스는 지금 사용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도금이 벗겨지고 그리고 녹이 피어나오면서 제가 사용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리페이싱을 해오고 나서 사용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도금이 내구성이 아주 약한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에 비해서 금방 이렇게 도금이 까져나가는 것을 보면 도금이 잘못된 경우일 수도 있지만, 마우스피스를 도금을 할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우스피스는 겉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까져나가고 녹이 나고 제가 참을 수 있었지만, 제일 사용을 이제 안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레일 부분에 도금이 이제 까져나가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삑살이라고 하죠. 한 번씩 삑삑 이렇게 연주할 때마다 소리가 났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이 마우스피스를 사용하지 않게 된 큰 원인이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마우스피스를 리페이싱을 하시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만 도금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더 깊게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우스피스의 도금은 두꺼워질 수도 있고 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작업자의 어떤 방법에 따라서 이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너무 두껍게 도금이 올라가면 음색이 변하고 소리 내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또 너무 얇게 올라가면 이렇게 도금이 금방 까져서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피스는 원래 상태에서 챔버 사이즈도 바뀌고 보호 사이즈도 바뀌고 그리고 이 배풀 사이즈도 바뀌고 팁 오프닝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도금에 치아가 닿는 부분까지 거의 풀 튜닝된 마우스피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은
참 제 입에 잘 맞는 편안한 피스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금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다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마우스피스가 리페이싱 작업이 필요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우스피스를 구매하셨을 때 레일이나 테이블 부분이 리드와 잘 맞닿지 않아서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면 리페이싱 작업은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리페이싱 작업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에 드는 소리를 얻었다면 리페이싱은 필요한 작업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연주자 중에는 리페이싱을 하지 않은 마우스피스를 선호하는 연주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페이싱이 마우스피스의 고유의 개성을 없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그 개성 있는 소리를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리페이싱을 하게 되면 일단 테이블과 레일이 고르게 다듬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잘 납니다. 하지만 10개의 마우스피스를 다 같은 방식으로 리페이싱을 한다고 하면 그 고유의 특성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리페이싱된 10개의 마우스피스 중 리페이싱이 되지 않은 마우스피스가 섞여 있다면 과연 어떤 마우스피스를 연주자들이 선호할지는 연주자들의 취향에 달려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의 마우스피스를 구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음색을 못 찾으셨다면 리페이싱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주하고 있는 마우스피스가 만족스럽고 특별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없다면 굳이 마우스피스를 리페이싱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마우스피스 메이커들은 기술력도 좋고 작업의 숙련도가 좋은 숙련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가 아주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일이나 테이블을 다듬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소리가 아주 잘 나는 마우스피스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종종 레일이나 테이블이 고르지 않아서 소리가 잘 나지 않는 마우스피스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우스피스 리페이싱 작업을 통해서 소리가 잘 나는 마우스피스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색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 리페이싱 작업을 통해서 마우스피스 안쪽의 디자인을 조금씩 바꿔봄으로써 원하는 소리에 더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즈맨 이경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